김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 그림이요. 이제까지 해오신 그런 화풍과는 좀 색다른 느낌을 주네요. 이런 그림도 가끔 그리시나요? 네. 내가 그 작가인 것처럼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는 특별히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명명이 좀 우습다고 생각하죠. 자유스러워야 하고 또 특수하다고 하는 얘기는 일상적인 그 현대 미술을 하는 사람이 풍경화를 그린다고 얼핏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쨌거나 우린 작품이 공간이라든지 어떤 물체, 시간을 모뉴멘트 하는 것처럼 제가 인상적인 작품에 대해서 이걸 모뉴멘트 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들이 전부 입체에서 뒤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에스키스라고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선생님 이제까지 해오신 작업의 그 과정을 제가 보면 말이죠. 그 중견 작가 분으로서는 상당히 변모가 많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그 말씀, 저에 대한 그 칭찬하는 그런 말씀의 그 요소가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저는 그런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보다 더 그 내추럴하게 순수하게 나의 삶을 그대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경직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물론이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활의 패턴을 그 어떤 사람이 침해할 수 없듯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또 행위 자체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하는 것 자체도 훨씬 나는 내 스스로 자유스러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작품은 초기 작품에 속하는 거죠. 해바라기나 소녀와 새와 이런 것들이 반추상적으로 단순화돼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그 작품을 많이 하셨나요? 이 당시? 이제 대학에서부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시기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차분하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색이 참 많이 없을 그런 시기죠. 요거는 상당히 표현적인 색채도 강렬하고 앞에 그 1년 전의 작품과는 많이 차이가 보이네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시점을 하고 뭐 서양 미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정보도 없었지만은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이렇게 그냥 해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어딘가 해학적이면서도 그 여인의 얼굴 표정이 뭔가 우수에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도 주네요. 전쟁이 이제 끝나니까요. 무겁던 그런 사회적 단면에서부터 좀 이 작품은 상당히 밝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이 색을 덜 가졌던 민족이죠.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처럼. 선생님 이때는 그러면은 생활상에도요. 저 화면이 저렇게 밝아진 것 같이 생활상에도 어떤 변모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뭐 육체적으로도 성장되고 그랬겠지만 사회적으로도요. 그 아주 기아에서부터 점차 우리가 헤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커다랗게 떠 있는 해가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리고 새들이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그런 그 무엇처럼 네. 그 희망을 생각했었죠. 이 태양은 기존의 그 태양이라는 어떤 주제 작품과는 달리 또 새로운 그런 접근을 계신데요. 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태동은 쇠와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사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런 그림이 거의 이단시대다시피 해서 네. 출품 거부도 당한 일이 있고 그런 시절이죠. 선생님 작품 경향이 다양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 작가가 대체 어떤 의도에서 그림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더군다나 그냥 풍모로 볼 때 그림 그리는 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인상 때문에 특히 그랬죠.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림은 굉장히 여성적이라고 생각됐었어요. 네. 그리고 반면에 저는 굉장히 남성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고 결국 그것을 내가 일정 동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엑스포 70에 그 갔더니요. 네. 우리가 저 책으로만 봤던 그 세계적인 명작들, 네. 뭐 다빈치라든지 루벤스라든지 이런 그 작들이 왔더군요. 네. 거기서 제가 어떤 충격을 느꼈느냐면은 철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위에 있는 말이죠. 더 높이 있는, 그리고 그것은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를 모든 걸 더 초월한 그런 충격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71년도 이 작품에서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그 작가 의식이 좀 더 선명해졌다 그럴까요? 그런 그 인상을 받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히 이 작품 세계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던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죠. 그리고 이 종전에 그 색채가 들어갔던 그 그림과는 달리 거의 색채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그러면서 기하학적인 그 원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네요. 혹시 이 도입하게 된 동기 같은 게 추상표현주의 운동 이후에 이제 미국과 구라파가 서로 이제 양포르멜 운동과 이제 액션 페인팅 운동이 전개되죠. 이미 이때서부터 내가 좀 더 어떤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구조적이라든지 어떤 기호성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가 말이죠. 나도 모르게 일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 작품에서는 색채가 들어가고요. 그 들이 크고 적고 변화를 주는. 그래서 모든 아름다웠다고 하는 요소들을 후퇴시키다가요. 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고 보다 더 기본적이고 순수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죠. 이 작품은 조형적인 그 요소를 상당히 고려를 하시고 꽤 주의 깊게 제작하신 것 같네요. 재료는 스티로폴도 사용돼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망사라든지 그래서 우선 평면적인 데서부터 입체적인 그 강력한 의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여기에서도 색채가 강하게 대두되고요. 그렇습니다만 이런 작품들은 그래도 이제 그 전에 국전을 이제 출품하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 국전에 대한 말이죠. 영향 같은 거 지금 저도 아마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좀 보다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보이죠. 심미적인 고려 같은 것이.
정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쓰기 거려했던 보라색이라든지 네. 그런 색들을 저는 많이 그냥 일부러 써보려고 노력을 해봤었어요. 네. 이 작품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면서도죠. 될 수 있는 대로 좀 더 단순하면서 네. 늘 그 평면에서 떠나 버리고 싶어하는 욕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죠.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앵프러물 운동이 많이 시작하던 말이죠. 그런 네. 시기입니다. 네. 거기다가 좀 더 질서를 줘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이제 도입하려고 네. 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네. 생각이 들죠. 이제까지 보아온 작품이 전체적으로 다 기하학적인 틀 안에 네. 그것을 존중을 하면서 네. 거기 안에서 변모를 해온 네. 그런 그 모습을 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보시는 작품 같은 데서는 이제 어머니의 모태로서부터 우리가 네. 실존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를 이제 삶 자체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만을 중요시하는데요. 현실을 우리가 재조명하기 위해서라도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실존하기 이전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죠. 네. 그것이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임 선생님께서 미학을 하시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이것도 같은 네. 의미에서 예. 그러면서도 전의 작품과는 또 다른 네. 상당히. 현전과 현후에 대한 문제들을 동시적으로 화면 속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하는 건 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건 스스로 느끼면서도 네. 그 모순에 일단 도전하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형태 그 처리 방법이 네. 어떤 분절되어 있는 네. 크고 적고 네. 그런 그 어떤 조화를 고려하면서 네.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중요한 점이 단순히 형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저 작품이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네요. 네. 그래서 제 그림은 모든 걸 다 설명적인 건 후퇴시키고요. 네. 아주 필요한 그 존재 자체만을 드러내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그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네. 네. 이것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네. 그 뭔가 그 타수를 네. 많은 그 잡다한 그 존재를 물상들을 우리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나올 텐데 저렇게 1이라고 하신 때에는 또 특별한 그렇습니다. 다른 통합적인 어떤 네. 그 세계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이 그래서 이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가변적 진리를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인간이 역사를 쌓아 올려 왔거든요. 그래서 평면적인 데서 그 유한 데서부터 무한 때 내려까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작품 하나가 끝이 났다고 해서 내 작품 하나가 끝이 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네. 그러니까 김 선생님이 해오신 전체의 작업이 결국은 하나의 작품과 마찬가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주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야 네.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더 제 작업을 봐오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저는 입체기호라는 주제로 70년대 작품을 해오셨죠. 네. 그 이후의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 작품의 어떤 축적으로 인해서 나온 그것이 아닐까. 그리고 물론 그 적인 걸 볼 때 그 한 작가의 전체적인 그 참된 면모가 드러나는 건 사실이지만은 역시 김 선생님의 작품에는 그 70년대부터 비롯됐던 입체기호 시리즈 이것이 가장 그 정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작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작품을 봐오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디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에디슨이 달걀을 품고 있는 거하고 전기를 발명하는 거하고는 전혀 외적인 문제로 서로 상반된 쪽으로 생각할는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것의 총체가 에디슨이 아닌가 이런 생각처럼 입체 작품을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 그 원래의 것들은 그 이전에서부터 60년대, 70년대를 오면서 컨셉쇼를 거치면서 이런 역사적인 그 변선 속에 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요. 거기서 그 말씀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서 조금 하나 부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존 그 어떤 화단의 그 조류와는 조금 그 이단적인 그 성향을 보여줬던 분이 아닌가. 그것이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서구적인 미학의 테두리 속에서 작업이 진행돼 왔던 그런 그 일반적인 그 풍조와는 달리 그 서구적인 그 사고와 그런 작업 태도를 반성을 하시면서 나름의 그 동양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작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특히 입체 기호 그 주제에서는 그런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 저는 그 입체 기호 시리즈 그 뒤서부터는 상당히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 제 작품의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글쎄 그것이 역사가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하고 그건 관계가 없겠지만은 60년도서부터 제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반복된 일인데요. 어떤 전람회에서는 그것이 이단시 돼가지고 출품 거부 같은 것도 당해오던 말이죠. 그런 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봐오면 그거 다 고전인데도 그때는 새로운 그런 사고를 우리가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관습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굉장히 거북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뭐 그런 뛰어났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어쩌면 우직하다고 그럴까요? 정보가 없었던 그런 시대에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는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충동은 있고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외적인 그 인식이 부족한 그런 시대에서 굉장히 그 방황하고 그러던 하나의 직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어떨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선의 사상 같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많이 이제 깊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은폐일 뿐이지 비은폐가 없다고 생각해요. 작품은 은폐와 비은폐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작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학문이 줄 수 없는 다른 학문이 이성과 논리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미술은 이성과 논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끌어내주는 그런 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서구적인 그런 종래의 그 사고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그런 것이 바로 한 가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하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입체 기호도 마찬가지겠죠. 임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인간의 그 만들어낸 지식 속에 갇혀가지고요.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숨통이 막히죠. 이거는 자체가 선명하게 원색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상과 또 어떤 그 형상적인 이런 그 추상적인 그 선묘도 들어가고 이때서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색깔과 형태를 다시 이제
되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실험적인 작품이죠. 네. 형태라든지 이제 색감을 전부 후퇴시켰다가요. 네. 70년도 후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걸 되돌려줘 보는 말이죠. 네. 그런 시기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김 선생님 작품은 그 현대적인 형식미를 이용을 하면서 그 안에 그런 그 형식적인 그 요소가 아닌 동양적인 그 사고를 바탕에 깔고 현대적인 그 요소들은 하나의 그 조형 형식상 그 바탕에 깔린 동양적인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그 방법론상 채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요 수저라든지 저분 같은 게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합니다. 잘 이용하는데 문제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 건 자신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도구화하고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더 많이 드러내주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미술이 김 선생님의 작업을 보면서 느낀 점이 종래의 어떤 서구적인 체계, 사고 체계 이런 것을 거부하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서구적인 사고라는 것이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진리에 접근코자 하는 태도라면은 근세 이후서부터 확립됐던 그렇다면은 김 선생님의 작업과 그 사고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런 이성과 논리의 피 안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야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물론 저는 제 생각에 그 패턴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네. 그러지만도 특히 카톨릭적입니다. 제가 카톨릭인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이전 지금에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알게 해준 동기는 육아의 사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죠. 네. 육아가 인간을 어떤 시간의 그 한계성 속에 두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무한대 속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줄 때 저는 거기서부터 제 오늘의 이 생각이 나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양적인 사고라는 게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현대를 우리는 대개 유행처럼 쓰고 있는 불확실성의 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임 선생님하고도 늘 얘기해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속에 인간이 갇힌다는 문제예요. 네. 굉장히 괴로운 문제죠. 그렇죠. 네. 또 인간의 삶의 그 한계를 우주라고 하는 단일 언어로서 사용하고 있죠. 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모든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단일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아마 그 이상의 것들을 대개 얘기는 안 하죠. 김 선생님 말씀이 바로 제가 정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작업이랄까, 특히 그건 서구적인 작업이라고 봐요. 그것은 우주랄까, 이 세계의 전체상의 한 부분만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인간의 사고의 테두리가 그 정도밖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밖에 못 봤던 거다. 따라서 김 선생님 작업은 그런 입장을 지향을 하고 보여져 있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보여져 있지 않았던 부분을 들춰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제가 옳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끝없는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 결론은 아마 모든 작가들이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아니겠죠. 그렇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하나의 개성이 있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여튼 자기의 인격을 완성시켜 나간다고나 할까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오면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죠.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그런 패턴을 쭉 깔면서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여기 이 작품을 보면은 그 국화, 꽃과 꽃을 그 사실적으로 그리신 것과 또 하나는 그 하나의 윤곽만을 선으로서 표현해 놓으신 그런 그 이중적인 표현을 보이고 계신데요. 이것도 역시 복합적인 그런 의도에서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면적인 데서부터 생각해 오던 것들을 좀 더 입체적인 측면에서 끌어져내 돋보이게 해주는 이런 것도 같은 유형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사물에 지금 저 작품에서도 그 배경에 어떤 알 수 없는 기호적인 요소들이 삽입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것들에 화살표가 주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꽃으로서 보여져 있던 하나의 꽃으로만 보던 어떤 존재를 그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좀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태가에서부터 이제 비형성과 이렇게 색의 퇴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 저는 반대로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다가 다시 되돌려놓는 작업으로 이렇게 왕성한 의지를 제가 보이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의 실존의 이 총체도 제 자신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죠. 내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꽃에서도 꽃이 하나의 감인 것이라면 기호나 이런 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감성과 이성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드러내보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나에 대한 답변은 내 부모들 또 그 위에 부모들 그리고 나에게 잇대어져 있는 자식들의 총체로서 봐야지 나 하나만 딱 띄워놓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라는 것도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이해를 할 때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한 방향으로만 이해를 할 때는 그 사물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온 이 수박도요. 수박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소설 쪽에는 가짜라고 하든지 뭐 거짜라도 그런 단어들은 너무 많거든요. 글자는요.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한 소설을 이루듯이요. 여기서 이런 뭐 자 같은 거 이거 무슨 기호 같은 것이 무슨 의미로 있느냐 이렇게 지적한다면 제 그림은 아마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이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이 돼야 될 거라고 보죠. 이 입체적 자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작업에 하실 때 작품이죠. 현장 야외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작업에서 제가 쭉 지켜보면서 선과 그리고 그 막대기와 돌과 돌에도 저렇게 금을 그으시든가 말이죠. 또 하나는 돌 전체를 까맣게 칠을 하고 거기에 어떤 그 기호적인 요소들을 붙인다든가. 그래서 기존의 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색다른 의미에서 바라보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런 형태 전체가 과학적인 그 요소를 띠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주술적인 차원의 그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작품에서는 선생님의 기하학적인 어떤 그 작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하학적 형식미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라 또는 기존의 종래 그 70년대 미학에서 얘기하던 물성을 드러내는 작업도 아니라 다른 그 인간이 잃어버렸던 어떤 그 정신의 고향이랄까요? 그런 또는 주술적인 어떤 그 의미들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그 작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하학적이라는 게 미학적으로 보면은 초기 그 플라톤이 그의 그 미미시스론에서 그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재현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그 필레부스의 뭔가 기하학적인 그 형상이 미의 이데아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요소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김 선생님의 하고 계신 기하학적인 작업은 인간의 그 형식적인 그 이데아가 아니라 인간의 잃어버린 어떤 정신의 고향을 찾기 위한 정신의 본원을 찾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플라톤의 생각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 한 그런 시학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발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저것이 그 흙을 다 이제 싸셨죠. 네, 그렇습니다. 싸시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모아서 그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서는 우리가 한 털도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죠. 다 아주 원상복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여기에 전부 기호를 가지고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처럼 말이죠. 여기도 굉장히 주술적이고 말이죠.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 같은 그런 게 함께 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 지금 쌓여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한다든지 실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되돌려졌을 때 본래대로 되돌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70년대에 뭐 젊은 작가들이 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했죠. 이런 것도 일상적인 우리 그 선조들이 쓰던 그 구유 같은 물건들요 여기저기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한 역사를 말이야 재할 수 있는 그런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적 자라는 것이 원래 자라는 개념이 하나의 그 평면적인 어떤 것을 재는 건데 입체적 자라 그러면은 그것을 총체적으로 재 들어가는 그런 그 의미로서 그래 자라고 하는 게 서울의 자와 이제 부산의 자가 서로 각기 다르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자는 원칙적으로 다 조금씩은 다 다르게 돼 있으면서도요. 그런 데 대한 불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공간과 실존을 함께 잴 수 아주 전혀 조금도 오차가 없는 그런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예시성이라고 하면 될까요? 하여튼 그러한 무모한 저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똑같은 의미로서요. 네, 지금 보면은 돌과 또 석고를 풀어놓으셨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물감으로 칠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런 그 서로 상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맞습니다. 물체들을 동시적으로 접합시켜 놓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불러일으키고 사물을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평면적인 자만을 사용했던 인간에게 또 새로운 거기서 가능성. 김 선생님, 그 자라는 것이 하나의 그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 주체로서의 상징이 자 있죠. 옳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학문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까지 미술에서는 이제 드러내줘야 되지 않겠나. 요 작품 같은 거는 이렇게 소리에 대한 파워만스한 것까지를 이렇게 총체화시킨 그런 작품이죠. 하여튼 현대미술이 임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달리 말이죠.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아주 그런 작가는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모순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더 드러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작가에겐 참 고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이 작품도 이제 전부 쓰다 버린 그런 나무 토막들을 가지고요. 거기다가 우리의 인식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그게 바로 저것이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하나의 저런 하찮은 그 쓰다 버린 그 목재 그것 하찮은 사물에서도 그 작가는 새로운 그 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차원에서 저런 식으로 하나의 그 저런 피해물들에다가 기호를 그려놓으시고 어떤 형상을 해놓으신 거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글에 대한 궁체라든지 뭐 이런 글씨체를 잘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그림도 보면은 기하학적인 형상들이 논리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그러면서도 굉장히 토속적이고 그렇죠. 샤머니즘한 말이죠. 샤머니즘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감돌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호를 말이죠. 예시해 주는데 이 작가가 이제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채 작업이시죠? 그렇습니다. 매체가 수채라 하더라도 역시 있는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은 동일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물의 자연적인 형태와 또 기호들과 추상적인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자아내고 있네요. 여기 대해서 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호, 즉 철학이라든지 과학, 스포츠까지도 말이죠. 그것들이 다 기호로서 이해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의 총체로서 또 하나의 가 탄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아주 좀 모순되기도 하죠. 엉터리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할 때 말이죠. 그 무슨 처음부터 그런 기약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행운이 돌아온다면 다행이고 뭐 안 돌아와도 이 일은 계속 해야 하는 일로 남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종전의 작품과는 또 상당히 다르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야외 스케치. 네, 그렇습니다. 구라파 여행하면서요. 그때 이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극도로 단순화시킨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돌이라든지 나무 같은 걸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형태로 이렇게 여기 이제 첫 그 개인전 하던 시기에 그런 작업하는 현장이 되겠고요. 그 선생님 작품에
그런 그 구상적인 네. 사실적인 요소들이 과감하게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구상이라든가 추상이라는 틀에 구애받지 않고 네. 자유분방하게 네. 그 작업에 임하시고 싶어 하시는 네. 그런 것을 여실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기록들이요. 제가 삶의 기록들이지만은 이런 모두가 오늘의 나로 등장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제 늘 그렇게 보아오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것은 임팩트전 때 이제 제가 작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입체 자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는 저 작업 그런 상황이고요. 저거는 현장 제작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럼 현장에서 하면서 현장에서 공개해서 네. 관객들이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종이 작품인데요. 수십 장, 한 100여 장까지를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네. 밑에서 또 우러나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까나 회화제에 제가 갔더니 거기 구경해 왔던 저 사람들이 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칭찬해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또 모든 사물 그 자체를요 하나하나 요소적으로 풀이하지 않습니다. 꽃이다든지 이건 무슨 예를 들어서 단추라든지 이것은 그 뭐 풀이가 무엇이라든지. 되면은 그게 네. 단선적인 게. 네, 그렇게는 안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사물에 접근해서 맞습니다. 그것이 지니고 네. 있는 여러 복합적인 의미들을 그렇습니다. 끌어올리고 네. 열어 보이기 위한 그런 그 작업의 필요성에서 좀 새롭게 들어가고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첫째 저 그림 봤을 때도 꽃을 그려놨는데 거기다 선을 그어놓고 말이죠. 십자를. 네. 그리고 거기에 기호가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은 아이스크림을 이거는 먹으면서 사인펜이 사용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속에 우리가 우유가 있다든지 말이죠. 네. 계란이 있다든지 하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냥 그 맛으로 먹는 것처럼 제 작품에서는 그렇게 봐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그런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직관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서 그렇죠. 그것이 이해하는. 전부 소화되어 나온 상태.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순수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나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그것이 성공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전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에게는 있지 않죠. 다만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순수한 나의 행위를 그냥 해가는 거다. 이것이 나를 그렇게 규정지을 수 있는 단정된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요. 어떤 목적이 이미 있을 것이다. 그런 거는 전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열려진 시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를 제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작품 기획이라든가 치밀하게 그러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려진 시각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포용을 하면서 접근코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품에 이제까지 김 선생님이 해오셨던 작품 성향이 다양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으로 어떤 아름다운 꽃의 대상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하나밖에 못 그려낼 거예요. 그 하나니까. 그러면 그 대상을 우리가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N의 자성이죠. 무한대. 그런 무한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 자체를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바로 저는 그런 것이 그런 그 사고 태도가 동양적인 사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자아의 주관성을 강조를 하고 그것에 집착을 하면서 전개해 나가고 이 세계에도 자아의 주관성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 태도와는 달리 열려진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 가는 거죠.
김 선생님의 한 그 가지 의도. 더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때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 한 대박이라든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건 한 대박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말이죠. 받아들이는 게 잠깐 우선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틀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면 그건 그것만큼밖에 못 받아들인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통 허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보다 더 열려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걸 아마 해체시켜서 기다리고 있어야 아마 되지 않겠나. 제 작업 뭐 매주 한쯤에 아마 되게 그런 데서부터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